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살 박이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아줌마예요. 원래는 무명 트롯 가수였는데 시집살이하고 아기 낳고 하다 보니 잠시 접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네요. 요즘엔 TV에 트롯 프로그램도 많고 갑자기 벼락스타가 되어 떼돈을 벌고 있는 젊은 트롯 가수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행운이 저에겐 오지 않더군요. 아마 제 실력이 모자란 탓이겠죠. 아참, 남편과는 몇 달 전에 이혼 도장 찍고 지금은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어요. 남편은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댁이 워낙 고약해서 나중엔 시댁 편을 드는 남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결혼 전 아주 오래 무명 가수로 활동하며 밤무대도 많이 섰고 술 취한 손님들로부터 모욕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으면 야, 유명 가수 불러와. 지금 내가 안주시킨 게 얼만데 알지도 못하는 가수 노래를 듣고 앉아있어야 하냐? 라며 치킨뼈, 과일 안주, 코푼 휴지 등을 던졌죠. 무대에서 이런 모욕도 다 참아냈는데 매일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시댁으로부터 받는 무시는 못 참겠더군요. 이혼이라는 말보다 시댁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절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스펙타클했던 제 인생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전 소위 지방 유지의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이 얼마나 넓었던지 푸르른 잔디밭을 보고 공원인 줄 착각하고 무심코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아버지 집안이 대대로 사업을 경영하셨거든요. 청소하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 운전기사, 경비원 등등.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만 10명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집안이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전 숨막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긴 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거든요. 특히나 딸이었던 저는 집 근처 대학의 가정학과에 입학하여 조신하게 신부 수업을 받다가 집안 사업과 관련된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었죠. 너무 고리타분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면서도 집안의 법도에 따라야 한다며 훈계를 하실 때는 정말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죠. 여자는 문지방을 밟아서도 안 되고 치마를 입을 땐 항상 무릎을 덮는 기장이어야 하며 할아버지 댁에 가면 몇 시간씩 무릎 꿇고 덕담을 가장한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여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이죠. 답답한 생활 속에서 저의 유일한 낙은 노래였어요. 이어폰을 꽂고 하루 종일 노래를 듣고 눈치 봐서 집안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크게 혼나기도 했어요. 저급한 노래 부른다고요. 교양을 쌓으려면 클래식을 들으라며 베토벤 교향곡을 크게 틀어놓으셨죠.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그때 하도 질리게 들어서인지 지금도 클래식이라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김비서 아저씨라고 저와 제 동생을 비롯한 저희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는 비서분이 계셨는데 그분만은 제 노래를 늘 칭찬해 주셨어요. 야, 아가씨, 노래 너무 잘하네요. 가수 뺨치는데요. 가수하셔도 성공하시겠어요. 물론 사장님은 싫어하시겠지만요. 하하. 김비서 아저씨의 칭찬에 힘입어 제 마음속엔 가수의 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말이죠. 저와 다르게 제 남동생은 요리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한번 닭도리탕 만들어보면 안 돼요? 칼칼하니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우리 아들이 요리에 관심이 많은 건 알지만 절대 안 돼. 행여 아버지가 보시면 혼날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인데 요리를 허락하시겠니? 어째 우리 남매는 부모님이 다 싫어할 꿈만 꾸는지 남동생의 희망사항도 당연히 저희 집안에선 환영받지 못할 꿈이었어요. 남자가 요리사를 한다니.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사업은 장자가 물려받았기에 제 남동생도 당연히 가업을 물려받아 했던 거죠. 이렇듯 마음속으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던 저희 남매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엄하고 보수적인 아버지로부터 그나마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충격은 둘째치고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기에 너무 무서웠어요. 고3이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엄마의 죽음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갑자기 숨도 잘 안 쉬어지더군요. 엄마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병원에서 모두 검사를 받아봤지만 다 정상이었고 마지막 정신과 진료 후 제 병명이 공황장애라는 걸 알았죠. 정공황장애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하루아침에 와이프를 잃은 충격이 엄청 나셨겠죠. 엄마 아버지는 금슬이 좋으셨거든요. 게다가 엄마가 아버지 빤스까지 다 챙겨줄 정도로 케어해 주셨어요. 마치 부모처럼 말이죠. 엄마의 빈자리가 컸던 탓인지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재혼 발표를 하시더군요. 그것도 한 동네에 살던 저희 엄마 친구와 말이죠. 저와 남동생은 완전 2배로 충격을 받았어요. 경주경서가 너희 엄마 친구였던 세라 아줌마 알지? 우리 동네 저 윗집 혼자 사시는 분 말이야. 세라 아줌마랑 아빠가 결혼하기로 했어. 아직은 좀 일러서 너희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세라 아줌마가 채워주니 아빠의 생활에 이제야 좀 안정이 되는구나. 너희가 우리를 이해해주고 재혼을 축하해줄 수 있겠니? 우리? 지금 아버지 세라 아줌마랑 우리라고 했어요? 아니, 엄마 돌아가신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재혼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한텐 늘 보수적으로 행동해놓고 아버지는 완전 개방적이네요? 그것도 엄마의 절친이었던 세라 아줌마하고? 그 아줌마는 독신주의라고 해놓고 아버지랑 결혼한대요? 아버지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받았을 충격 이해해. 하지만 무슨 말을 그렇게 예의 없게 하니 경주야. 슬픔에 빠진 아빠를 위로해주다가 서로 정이 든 거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꾼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재혼하신다면 저도 제 맘대로 행동할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서울로 올라가 독립할게요. 여자 몸으로 서울로 올라가 혼자 산다고? 그건 안 된다. 이 지방 대학 가정학과 있는 곳으로 진학해서 신부 수업이나 받도록 해라. 그 세라 아줌마인지 뭔지도 혼자 사는 여자였잖아요. 난 왜 혼자 못 살아요? 여자 남자를 떠나 저도 당당하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제 삶을 개척할 거라고요. 전 아버지한테 선언한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서울로 상경했어요. 아버지는 모른 척 하셨지만 김비서 아저씨를 통해서 저한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죠.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서 월세 내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하루빨리 가수를 성공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처음엔 발라드 가수로 시작했어요. 제가 90년대 발라드 노래들을 너무 좋아했고 많이 따라 불렀거든요. 자신 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차고 넘치더군요. 소속사 오디션에선 번번이 낙방했고 한 100번의 오디션을 걸쳐 아주 조그만 소속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 제게 발라드 가수로서 앨범 낼 기회를 주진 않더군요. 네 목소리에선 약간 뽕삘이 나. 경주씨, 이참에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보지 않겠어?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얼마나 많아. 만일 그쪽으로 방향 틀면 내가 바로 앨범 내주지. 갑자기 트로트요? 그쪽 장르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연습이나 해볼게요. 제가 원하던 장르는 아니었지만 막상 이곡저곡 트로트 노래들을 불러보니 신나기도 하고 구슬프기도 하고 자신감이 붙더군요. 소속사 사장님 말씀처럼 제 목소리에 트로트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전 방향을 완전히 성인가요 쪽으로 틀었죠. 그랬더니 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잔바리 행사들이 더욱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물론 주로 밤무대 행사였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 감사하며 충실히 임했던 것 같네요. 어느 날인가 작은 기업 행사에 초대받아 갔어요.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완전히 소기업이었는데 어깨 넘어 듣기로는 알짜배기 회사라더군요. 귀빈석엔 거의 가족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곳 행사에선 안무까지 쳐가며 엄청 신나는 노래를 불렀는데 반응은 뚱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요. 하지만 딱 한 사람, 그 집안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굉장히 호응이 좋더군요. 약간 주눅 들어 있었는데 고맙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공연을 마친 후 아직 회사 행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대 뒤로 달려왔어요. 나경주 씨 맞죠? 제가 저번에 다른 무대에서 뵙고 직접 섭외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진짜 노래 잘 부르세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요. 사인 한 장 해주시겠어요? 아, 절 직접 섭외해주신 분이군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명한 가수도 아니지만 사인해 드릴게요. 종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섭외할 수 있으니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 직접 전화 드려도 괜찮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스케줄 널널합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제 번호를 따서는 그날 저녁부터 바로 연락을 하더군요. 스케줄 섭외를 목적으로 연락처를 알아갔지만 섭외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남자는 제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듯 했습니다. 절 여자로 보는 그 남자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서울에 혼자 올라와 늘 가수로서의 일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외롭고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우린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불같은 연애를 했습니다. 저한테 있어 첫사랑이었던 그와의 러브스토리는 딱 이때가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일은 여전히 안 풀렸지만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허우적대던 그때 남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아직도 가수 준비 중이야? 대체 언제 내려오는 거야? 이제 누나가 이 집안에서 바통 터치해줘. 나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 중퇴하고 미국 가서 셰프 공부하려고. 나 현재 가수로 활동 중이야. 트로트 가수로 말이야.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밤무대 위주로 뛰고 있지만 너도 언젠간 TV에서 내 얼굴을 보게 될 거야. 근데 너 아버지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셰프 된다고?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당연히 허락 안 하셨지. 그러니 집 나간 누나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완충제 역할을 좀 해줘. 누나가 이 집안 사업을 이으라고. 누난 대장부 스타일이니 분명 사업도 잘할 거야. 누나라도 안 오면 아버지 불호령 떨어지시고 내 미국행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 얼른 와줘. 보수적인 우리 집안에서 여자인 내게 사업을 맡기실까? 그리고 난 가수로 성공할 거야. 서울에서 내 꿈을 응원해주는 남자친구도 만났어. 이제 성공하려면 남았다고. 얼마 후 아직 연락이 닿는 김비서 아저씨로부터 들으니 남동생은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호련히 미국행을 택했다더군요. 저희 남매가 집을 떠나버리니 아버지는 화내시기보단 쓸쓸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한켠으론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남친과 사귄 지 어느덧 5년여가 흐르고 남친은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3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 결혼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가수로서의 일도 계속 잘 안 풀렸던 시기거든요. 심지어 저와 함께 무명 가수 생활을 했던 트로트 가수들이 TV에 나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차에 남친과의 사이에서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이걸 어쩌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이라니. 보수적인 우리 아버지한테 들키면 날 진짜 호적에서 파버릴 텐데. 누가 들으면 비웃겠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제가 첫 번째로 한 걱정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도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남의 시선이 가장 걱정이더군요. 두 번째로는 아직 남친 집안에 인사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 덜컥 임신부터 했다고 하면 욕먹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남친과 이 사실을 공유했죠. 자기야, 나 임신이래. 어쩜 좋아? 아직 자기 집 가족분들한테 내 얘기 안 꺼냈다며. 경주야, 임신이라고? 나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우리 집에 다 말씀드릴게. 아기가 생긴 것도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당장 말씀드리고 다시 자기한테 전화 줄게.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아참, 남친한테는 저희 집안이 괜찮게 산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듣자 하니 저희 집이나 남친 집이나 같은 직종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이 직업군이 되게 좁은 곳이라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평범하게 사시는 아버지랑은 연락 끊고 지낸다고 했죠. 전 좁은 오피스텔에 혼자 생활하며 늘 아껴 쓰며 살고 있으니 어지간히 못 사는 집안 딸인가 보다 했을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랑은 사이가 틀어져 연락을 한참 동안 안 하고 지냈고 김비서 아저씨를 통해 살짝씩 보조받고 지내는 게 다였어요.
가수로 성공하기 전까진 집에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했던 저였기에 잘 사는 우리 집안 덕볼 생각은 추워도 없었죠. 저의 존재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연락 준다는 남친에겐 통 연락이 없었어요. 못 기다리고 제가 다시 전화해봤죠. 자기야, 왜 다시 연락 안 했어? 혹시 가족분들이 싫어하셔? 결혼 얘기도 꺼내봤어? 반대하시는 거 아냐? 우리 집안이 꽤 보수적인 집안이라 가수라는 말에 노발대 말하시네. 하지만 난 가족들이 반대해도 상관없어. 이제 자기랑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내 식구고 가족이니 내가 지킬 거야. 아, 하긴 내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가수도 아닌데 싫어하실 수도 있지. 이해해. 근데 덜컥 임신해버려서 어떡하나? 아, 조심 좀 할걸. 신경 쓰지 마, 경주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기는 몸조리나 잘하고 있어. 반대하든 말든 끝까지 밀어붙일 거야. 남친은 본인 말대로 일단 혼인신고부터 밀어붙이더군요. 우리는 혼인신고 후 구청에서 주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들고 바로 남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보세요. 저 경주랑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이제 정식 부부예요. 저희를 인정해주세요. 남친의 엄마, 아빠, 여동생까지 눈이 휘둥그레지며 뛰쳐나오더군요. 일단 남친 엄마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뭐? 넌 미쳤냐? 저런 딴따란 년을 며느리로 들이란 말이냐? 우린 대대로 교양 있는 기업가 집안이다. 우리 회사 행사에서 춤추며 노래하던 여자라며? 아, 그때 클래식 행사나 진행할 걸 왜 저런 여자를 가수라고 불러가지고. 내 저 여자의 TV 나오는 거 단 한 번을 못 봤는데 저런 것도 가수라고 원? 남친 아빠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저딴 계집애랑 진짜 결혼해서 살 거면 너한테 이 회사 안 물려준다. 아빠 엄마가 딱 3년만 회사 경영하고 너한테 다 맡기고 우린 천원주택 내려가서 산다고 했잖냐.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회사에 자금이라도 될 수 있는 집안 딸내미를 데려와도 시원찮을 판에 뭐? 딴따라? 무명 트로트 가수? 지금 장난하냐 너? 결혼이 장난이야? 우리 사업 말아먹을 거냐고. 엄마, 아빠, 경주 임신 극초기이니 심한 말씀 삼가주세요. 우리 애기가 듣겠어요. 경주랑 결혼한다고 우리 사업이 왜 망해요? 우리가 무슨 재벌기업도 아닌데 꼭 홈맥 찾아서 대릴사이처럼 팔려가야 해요? 결혼이 비즈니스인가요? 이미 혼인신고했으니 되돌릴 수 없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마디 걷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초면에 신뢰가 많습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다 진행된 후에 결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수영 씨와 오래된 인연이고 아기까지 생긴 마당에 어찌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가수는 오래된 저의 꿈이에요. 비록 무명이지만 딴따라라고 비하하지 마세요. 돈이 전부인가요? 수영 씨와 행복하게 살 겁니다. 허락해 주세요. 옆에서 안 입고 온 표정으로 듣고 있던 남친 여동생도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젊은 여자가 얼마나 나대고 오빠한테 꼬리를 쳤으면 울 오빠가 저렇게 눈을 희번떡거리며 엄마 아빠한테 대들까? 당신 대체 울 오빠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임신 공격해도 유분수지. 아, 우리 집안에 저딴 여자가 들어오다니 재수가 없으려니? 뭐가 어째요? 초면에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지금은 아버지랑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만 저도 교육 잘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누가 누굴 꼬셔요. 먼저 연락받아서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 건 당신 오빠라고요. 앞으로 한 식구 될 사람한테 말 좀 가려하세요. 저도 가만히만 있지 않고 큰소리치니 남친 부모님들도 더 이상 크게 야단치진 않더군요. 저 망할 아들놈이 이미 임신이며 혼인신고까지 사고를 쳐놨으니 뒷수습은 부모 몫이지 뭐. 하지만 당분간 친척 어른들께는 비밀로 해라. 별로 알리고 싶은 며느리감도 아니니 다들 비웃으실라. 김수영, 니놈이 진정 저 여자애랑 결혼해서 살 거면 우리 집 지하방에 신혼살림 차리고 살아라. 딱 3년만 버티면 그때 인정해주마. 그때까지 누가 애기나 한번 보자고. 그때인 시아버지의 그런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시댁 지하방에서 진짜 3년을 버티는데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더군요. 지금도 시댁 신혼방이었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생각하면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같이 느껴져요. 가끔 악몽을 꿀 때는 꼭 그 계단이 나오더군요. 그래, 3년만 버티자. 그럼 시댁에서도 인정해 주시겠지.
그때까진 우리 아버지한테도 비밀로 하자. 어차피 인연 끊고 살고 있는데 가수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날 보면 더더욱 실망하실 거야. 이런 마음에 아버지한테도 혼인신고며 혼전 임신 사실을 말씀 안 드렸어요. 그때까지 연락하던 김비서 아저씨에게만 살짝 알려드렸죠. 김비서 아저씨, 저 경주예요. 지금껏 용돈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저 남자친구랑 혼인신고하고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임신도 했고요. 아, 정말요?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매번 아가씨한테 보내드리는 용돈은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거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드리려 했어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제가 퇴사해서 다른 조그만 회사 임원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제 역할이 더 클 것 같아서요. 이제 아가씨와 연락 못할 것 같네요. 어머, 진짜요? 김비서 아저씨 능력 있으신 분이라 그 회사에서 픽업되셨군요. 축하드려요. 지금껏 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봬요. 제가 한턱 쏠게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을 지지해주던 키다리 아저씨 같은 김비서 아저씨와의 연락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아쉬웠죠. 이제 저희 친존 쪽 사람들과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셰프 공부를 한다던 남동생에게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좀 서럽더군요. 이럴 때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날 이렇게 방치하진 않을 텐데.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맛있던 음식이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임신한 제 몸이 성치 않았기에 마음까지 나약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댁 지하방에 살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온갖 수모를 다 당했기에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특히 시어머니의 말 공격이 늘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야, 이 집안에 몸종이 들어왔으니 파출부 아줌마들 다 잘랐는데 네가 임신했다고 그리 누워있으면 이 집 살림은 누가 하냐? 돼지우리 될 판이다. 몸종이요? 어머님, 전 어머님 손자를 몸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절 보고 몸종이라뇨. 제가 여기 종으로 들어온 건가요? 전 엄연한 어머님 며느리예요. 눈깔은 희번덕스럽게 뜨고 저 화상을 보면 환장하겠다니까. 생떼 같은 우리 아들 잡아먹으면 웬 딴따라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 난리를 치냐? 당장 걸레 들고 따라와. 여기나 닦아. 어머님은 가수 노래 들은 적 없으세요? 지금이 무슨 5, 60년대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딴따라가 뭐예요? 이 집안이 그렇게도 고귀한 집안이에요? 내 솔직한 속마음을 말해주랴? 딱 3년이다. 3년 내에 널 내 아들한테서 떼어놓을 거야. 손 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귀한 아들 훌륭한 교육받은 좋은 집안 여자한테 새장가 보낼 거라고. 어머님,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이혼시킬 생각이나 하시고 진짜 비상식적인 집안이네요. 좋아요. 저도 3년 동안 찐득하게 버텨드릴 테니 두고 보시라고요. 저 버러지 같은 년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흔들어놔. 이런 전투적인 시어머니와 매일을 쌓아다 보니 겉으론 강한 척했지만 제 속은 다 문드러지더군요. 안 그래도 약한 몸이 버틸 리가 없었죠. 결국 하혈을 심하게 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가봤지만 제가 품고 있던 우리 아이를 지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유산을 해버린 거죠. 수술을 마치고 마취제 탓인지 구토를 하며 집으로 힘겹게 와서 누워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미역국 끓여올 테니 후루룩 마셔. 유산한 사람도 애 낳은 사람이랑 똑같다더라. 산후조리처럼 몸 관리 잘해야 된대. 남편이 미역국을 끓이러 간 사이 신우이가 신혼 지하문을 열고는 한 소리 하더군요. 뭐야? 지금껏 임신 안 했는데 괜히 임신했다고 혼인신고까지 받아낸 거 아냐? 이거 딴따라 년이 우리 집안에 무혈입성한 거 아니냐고. 너 우리 집 돈 보고 오빠 꼬신 거지? 임신했다고 뻥치고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절 보고 무명 트로트 가수고 딴따라라며 자기 집안에 격이 안 맞네 하던 사람이 이렇게 예의 없을 수가 없었죠. 지금 너라고 했니?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 넌 예의를 밥 말아먹었냐? 난 트로트 가수 하면서 최소한 내 앞가림은 하고 살았다. 넌 백수주에 뭔 말이 많아. 어디서 새언니한테 반말이야? 우리가 동갑이면 반말 찍찍해도 되는 거야?
앞으로 나한테 말 함부로 하면 똑같이 대해줄 거니까 알아서 잘해. 신우이는 분했는지 씩씩대며 나가더군요. 통쾌하긴 했지만 마음 한켠으론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 무슨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 암울했어요.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 지키려고 그리고 착하디 착한 남편 하나만 보고 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시댁 식구들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쓰레기 인성을 갖고 있었어요. 더럽고 칠칠 맞게 짝이 없던 신우이는 자기 생리혈을 여기저기 묻힌 입을 들고 와 나한테 빨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총 3층 집이었던 시댁 구석구석 청소와 살림을 전부 저한테 시켰고요. 어느새 가수의 꿈은 저 뒷전이었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살림하기 바빴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칠한 척을 하며 웬 약을 내밀더군요. 며느리야, 피곤하지? 이거 종합 비타민인데 아주 효과 좋더라. 한번 먹어봐라. 나도 방금 한 날 먹었다. 그래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갑자기 웬 친절인가 싶었지만 고된 살림살이에 너무 바빠 비타민 하나를 챙겨 먹을 생각도 못하던 전 넙죽넙죽 받아먹었죠. 매일 그렇게 받아먹었는데 갑자기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메스껍더라고요. 혹시 임신인가 싶어 테스트기를 해봤지만 임신은 전혀 아니었어요. 한 3주쯤 받아먹은 비타민이 잘못된 건가 싶어 어떤 브랜드의 영양제인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종합 비타민이라며 건넨 그 약은 영양제가 아니라 피임약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대체 시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까지 날 싫어하는 건가? 믿을 수 없어 약국에 그 알약을 들고 다시 가서 확인했죠. 틀림없는 피임약이더군요. 이렇게까지 날 싫어하는 집안에서 내가 뭐하러 고된 노동하며 며느리 노릇하나 싶어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고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자기야, 나 이 집 며느리 노릇 더 이상 못하겠어. 나중 되면 아두 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 집안이더라고. 여기? 대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식구들이 자기를 죽이기라도 한단 말이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또 우리 엄마랑 싸운 거야? 싸우긴 뭘 싸워. 맨날 자기네 식구들한테 일방적으로 당하지. 어머님이 아주 신박한 일을 벌이셨어. 내가 아기를 갖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나 봐. 나한테 한 3주간 피임약을 먹이셨더라고. 친절하게 비타민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말야. 뭐라고? 우리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야. 자기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 엄마 편 드는 거야? 내가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짓을 꾸면서 얘기한다는 거야. 적어도 첫 번째로 날 위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완전 테러를 당한 거라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는 못 살아. 더 이상 이 집안에 발붙이고 싶지 않아. 내가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대저택의 지하방에 숨어 살아야 해? 나 집 나갈 거야. 끊어. 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전원도 다 꺼버린 채 고속버스를 타고 아무 곳이나 가버렸어요. 동해 쪽 바다가 나오더군요.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 한참 울었죠.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는 완전히 고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먹지도 씻지도 않은 채 시체처럼 영화방에 누워있는데 며칠이 지났을까. 경찰이 남편과 함께 들이닥치더군요. 알고 보니 실종 신고를 한 남편이 CCTV 다 뒤져 제가 간 곳을 찾아낸 거였어요. 여관방에서 남편과 전 서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죠. 저는 남편을 붙잡고 사정했어요. 제발 시댁이랑 인연 끊고 그 집에서 나와서 우리 둘만 살면 안 될까? 난 밤무대라도 뛰면서 알바하고 자기는 붕어빵 장사라도 하면 되잖아. 뭐든 하면 우리 둘 못 먹고 살겠어? 정말 미안해 경주야.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하지만 난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더군다나 요즘엔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사정도 같이 무너지고 있어. 경영 일선에 능력 있는 외부 인사도 영입하고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금 내가 회사 나오면 우리 가족 다 망해버릴지도 몰라. 조금만 참아줘. 정말 미안해. 바보같이 남편과의 인연을 그때 딱 떼내고 저 혼자 그 여관방을 나와
무명 가수 생활이라도 계속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1년 후 전 다시 임신을 했고 건강하게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때쯤 신우이도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와 선을 보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출산했죠. 야 며느리야, 네가 뭔데 이 주에 35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는 거냐? 집안 거덜내려고 작정했냐? 겨우 딸 하나 낳아놓고 몇백만 원짜리 호화로운 산후조리를 하겠다는 거냐? 안 돼. 서울 외곽에 이 주에 150만 원짜리 하나 있더라. 거기 들어가라. 어머님,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산후조리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그리고 요즘 산후조리원 비용 다 저 정도 해요. 돈 아끼겠다고 무슨 서울 외곽까지 가나요? 네가 이 시애미 말을 곱게 처먹으려니 아니지. 됐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갓 출산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그래 우리 공주 예약해놓은 산후조리원은 잘 들어갔니? 2주에 3천만 원이라고? 그까지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써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느라 고생했는데 우리 공주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지. 2주에 3천이라니. 본인 딸은 초호와 산후조리원 예약해줬으면서 며느리는 10분의 1 가격인 곳에 간다는 것도 반대하다뇨. 친정엄마 없는 사람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어찌저찌 눈물에 산후조리를 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시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있었기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바빴어요. 시아버지가 사먹는 음식 싫어한다고 집에서 치른다고 하더군요. 거의 일주일 전부터 무슨 벼락치기 하듯 피치 흘려 바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칠순잔치 당일날 전 그래도 며느리 역할을 다하기 위해 머리를 쭉 찌고 한복도 곱게 입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셔서 집안은 북적북적했어요. 이제 아기도 낳았으니 이 집안 정식 며느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시댁 쪽 친척 어른들과 손님들께도 예의를 다 갖췄죠. 한참을 움직이고 상 끄트머리에서 겨우 밥 한 술 뜨려는데 신우이가 또 한 소리 하더군요. 돈 없는 딴따라 주제에 겸상하려 들어? 확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니 아가씨, 손님들 많이 계신데 말본새가 그게 뭡니까? 난 이 집안 정식 며느리예요. 입 조심하세요. 뭐야? 여기 우리 남편이랑 다 있는데 저 기집년이 진짜. 신우이는 본인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한테 모욕을 줬다며 식탁 글라스에 있던 맥주를 저한테 확 뿌리더군요.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전 완전 얼음이 되고 말았죠. 칠순 잔치에 온 손님들이 모두 저만 바라보더군요.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쪽 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던 한 남자분이 황급히 와서 소리를 치더군요. 아가씨, 왜 여기 계세요? 이 집안에 시집 오신 거예요? 저예요, 김비서. 바로 김비서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저한테 맥주를 뿌린 신우이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경고하듯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 회사 거덜납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시어머니가 궁금한지 김비서 아저씨한테 되묻더군요. 응? 김 이사님, 우리 며느리는 그냥 무명 트로트 가수예요.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감싸고 돕니까? 친정하고도 척지고 온 싸가지 없는 애라고요. 돈도 한 푼 없는 여자애가 뭐 무서울 게 있다고 난리예요? 지금 이 회사를 차지우지하는 가장 큰 기업이 어딘 줄 잘 아시죠? 우리 회사 목숨줄 쥐고 있는 기업 말이에요. 나경주 아가씨는 그 기업 맏딸이세요. 그 기업 사장님이 본인 딸이 이 집안에서 이런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면 지금 회사 당장 엎어버리실 겁니다.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라고요. 아무리 이쪽 분야가 좁다 한들 우리 친정기업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 회사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건가? 그래, 지금껏 날 모욕 준 저 사람들 다 망하게 해버리자. 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전 복수심에 불타올랐어요. 남편이고 뭐고 보이질 않더군요. 어차피 아이는 제가 키우면 되니 당장 그 집안을 뛰쳐나오고 싶었죠. 김비서 아저씨, 나 이제 이 집안 며느리 그만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
다시 우리 아빠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놓을게요. 어차피 여기 코딱지만한 회사는 수일 내로 망할 테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며느리야? 우리 회사가 곧 망하다니. 친정아버지께 우리 회사에 대해 안 좋게라도 말하겠다는 거냐? 역시 잘 아시네요. 안 좋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남편한테 어깨너머로 들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뒷구녕으로 얼마나 돈을 빼들고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오너 일가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돈 없는 딴따라라며 날 사람 취급도 안 한 것들 얘기하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 알아서 처리하시겠죠? 하가, 며느리야, 이 시애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거 보이지? 내 싹싹 빌게. 절대 친정아버지한테 안 좋게 말하지 말려무나. 우리 손녀딸을 봐서라도 아빠 집안이 승승장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요. 돈은 우리 친정이 한 100배는 더 많을 듯요. 내 딸은 내가 데려가서 키우면 돼요. 남동생마저 미국으로 유학 간 탓에 기업 이어받을 사람 없다고 걱정이신데 마침 잘 됐네요. 내가 이 회사 정리작업 직접 진두지휘 해드리죠. 새언니, 우리 가족 돈 다 이 조그만 회사에 몰빵해 있는데 집안 사업 망하면 내 친정 다 망해요. 진짜 미안해요. 내가 너무 까불어댔죠? 새언니랑 동갑이라 편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절 친구처럼 여겨주면 안 될까요? 저도 엄마랑 같이 이렇게 싹싹 빌잖아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뭐? 친구? 내가 미쳤냐? 너 같은 사이코패스랑 친구하게? 니네 시댁도 이 집안 사업이랑 연관돼 있다고 했지? 아주 경사났네. 싹 다 같이 망하게 해줄 테니 기대하고 있으렴. 이 싸가지 없는 거사. 얼른 시댁 지하방으로 내려가 아기 용품만 몇 개 챙겨 집을 나섰어요. 마당까지 남편이 버선발로 뛰어와 제 다리를 잡고 못 가게 막더군요. 그 순간은 눈물 콧물 흘리는 남편도 다 꼴 보기 싫었어요. 예언 서류 보내면 잘만 말고 당장 도장 찍어.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아님 우리 딸 영영 못 볼 줄 알아. 김비서 아저씨가 본인 차로 저희 모녀를 친정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릴 때도 옆에 계셔 주셨고요. 김비서 아저씨는 다시 우리 친정기업에 임원으로 복직하여 지금도 열일하고 계십니다. 그 후로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 사이 전 남편의 회사는 처참히 무너졌어요. 꼭 저희 친정 쪽 영향이 아니었어도 워낙 부실한 회사였기에 언젠간 망할 곳이었죠. 신의 시댁 쪽 사업도 망해 다들 쪽박차는 거짓 신세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기 싫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저와 제 딸을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저에게 가업 승계를 권하셨어요. 전 지방대학에서 경영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도 하고 실제 회사 일도 해보며 감을 익히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제가 트로트 가수로서 못다 이룬 꿈을 이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보수적인 친정아버지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준 새어머니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죠. TV에 나오는 유명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이젠 셰프로 성공한 남동생이 TV에 더 많이 나오더군요. 행복한 동생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끝까지 밀어붙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 없게 말이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